실전 67강입니다. 오늘도 제가 좀 사무실에서 심심해가지고 또 화면을 장면을 막 바꿔버렸어요. 우리 이제 실전 우리 67강인데요. 66강에서는 아마 제가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등기가 설정되고 임차인이 강제징금 신청하였을 경우에 보니까 법원에서 직권에 의한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협의에 의한 말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어쨌든 그런 후순위 가등기는 임차인이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선순위로 이랬을 때 후순위 가등기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실전 66강에서 못다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일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순위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뒤에 가등기가 설정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낙찰된 건 3건 하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2건에 대해서 경매 정보지를 가미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화면 조정을 좀 하고요. 대단히 좋습니다. 날짜는 이미 오늘 날짜 말씀드린 것을 가름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실전 가등기인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기존에 66강, 65강에서도 이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가등기 2에 가등기에 배당 여부 이런 관계 아니십니까? 그죠? 패스를 해버리겠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좀 펼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수 가등기 경매 사례 보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맨 위에 중앙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밑줄을 줄을 그어놨습니다. 그어놨고, 담보 가등기 경매 사례도 보면은 청주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66강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나기 때문에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전입 확정일자을 가등기 갑 강제경매 신청해가지고 아마 지난 시간에 66강 말미에서는 이게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 아니십니까? 그래서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도 보니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유형의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지난 66강에서도 제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건을 제가 언급을 못 해드렸습니다. 또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요, 밑에 보시니까 부산 사건입니다.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게 이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씀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보니까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된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낙찰받고 나서 대검납부 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등기부등본상의 어떤 권리관계를 정리를 하는데, 이때 보니까 어떤 직권 말소되는 그런 권리가 있고, 아니면은 협의에 의한 말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밑에는 이제 직권 말소고요. 위에는 협의 말소인데, 아마도 해제는 보니까 협의에 의한 말소가 된 것 같아요. 협의가 성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시킨 것은 뭐다? 이게 협의가 안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낙찰자가 가등기권자한테 가서 저 가등기 좀 말소 서류 주십시오. 그러니까 싫어.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죠? 소송 제기해가지고 판결문 받아가지고 착 가등기를 말소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직권 말소, 협의 말소,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말소, 이렇게 똑같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접근 방법이 3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직권 말소가 된다면은 더 알라이어스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해제가 된다? 예를 들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낙찰자가요, 가등기권자 찾아가가지고 저기 가등기 말소 서류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근데 맨입에 못 주겠어.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가외에 또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봐가지고, 저 말소 서류 좀 주시오. 못 줘. 그래서 낙찰자는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하였다더라. 그럼 법원에서 이게 소송 진행하는 비용을 공짜로 해줍니까? 소송 진행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낙찰자 주머니 속에 또 돈이 일단 먼저 돈 나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 똑같은 케이스인데 왜 이 법은 저 법원에 따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틀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등기 있잖아요. 가등기는 무슨 뭐 인수 가등기가 어쩌고 담보 가등기가 어쩌고 뭐 따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정보제를 딱 보잖아요. 보았을 적에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또 있어요. 가등기 있어요. 그럼 뒤에 어떤 권리가 있는데 권리가 경매 신청했다 이거지. 그러면 이 선순위 가등기는 일단 뭐가 인수된다. 우리 이것만 알면 된단 말이죠. 맞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것만 아시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말이지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설정되어 있는 이 가등기는 인수된다. 이것만 단순하게 알고 접근하냐 이거지. 최소한도 풍어를 읊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등기의 종류는 뭐지? 몰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담보 가등기, 보상 가등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이죠. 나름대로 실전 경험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유튜브 상에서 이런 그 경매 방송을 실제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주변의 잡다한 지식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유튜브 방송을 안 한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한다더라. 이 가등기는 보니까 담보 가등기와 보증 가등기가 있대. 담보 가등기는 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름대로 규율되고 그다음에 보증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된대. 이 정도는 좀 아셔야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요. 부산 사건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2021 타경의 717호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이거 등기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제로 말소된 등기부 경매정보지를 일단 먼저 펼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사건이고요. 부산 2021 타경입니다. 2021 타경의 717호 경매 사건입니다. 이게 나와있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소재하는 당감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네요. 아파트. 당감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1차 감정 가격이 1억 6,700여만 원 정도 됐단 말이죠. 그죠? 1억 6,70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서 몇 번 요청돼가지고 6차 기일날 해가지고 오모시라는 분이 어이구야 5,472만 2천 원인데 우와 해서 1억 6,120만 원 확 단독으로 써버렸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건 아마 이분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딱 보면요. 이게 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대금 지급 및 배당기라니까 이게 뭐냐면요. 원래는 낙찰받게 되면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원이 지정한 대금 지급 기한 내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을 하면은 그 이후에 또 배당 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지? 대금 지급하고 배당 기일이 같은 날짜예요. 2022년 9월 28일 날. 이건 어떤 경우냐니까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낙찰 받았을 경우는요. 굳이 대금 지급 기한 따라잡고 배당 기일 따라잡고 그래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금 납부함과 동시에 배당 기일 같이 진행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기 채권 상계이기 때문에 채권 상계. 채권 상계. 이런 경우도 보면요. 아마 오모시는 이분이 아마 그 임차인인 듯 합니다. 임차인인 듯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다? 낙찰을 받고, 8월 17일 날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8월 24일이 매각 허가 기일이거든요. 그럼 요 8월 24일까지 채권 상계 신청하면 돼요. 채권 상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대금 지급하고 배당 기일을 같은 날짜 잡아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낙찰자 이 임차인인데 오모시 이분이 매각 허가 기일인 2022년 8월 24일 요때까지 채권 상계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요 대금 지급 기한 잡고 그다음 또 배당 기일도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오모시 입장에서 보면 좀 번거로워. 왜? 그러니까 아마 이분의 전세 보증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오모시 있잖아요, 그죠? 여기 오모시 이분입니다. 이분이 전세금 1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분 또 임차권 등기도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임차권 등기 하신 상태에서 1억 6천만 원인데 만약에 이 오모시 이분이 낙찰 받은과 동시에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기일까지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 안 했다. 이랬을 때 대금 지급 기한을 따로 잡고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대금지급 기한 잡히면 이 오모시는 말이죠. 1억 6,12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돈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배당기일 날 자기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6천만 또 이제 그것을 또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내 돈 1억 6천만 원, 예, 내고 받으나, 또 이게 채권 상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 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 전세 보증금 얼마 1억 6천만 원인데, 그래, 알았어. 봐가지고 120만 원만 납부. 근데 보니까 120만 원 납부하더라도 여기서 경매 비용 있잖아요. 이제 경매 비용 이것도 다 떼고 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땡기는 한 푼도 법원에다 대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요거는 이 정도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오모시 해가지고요. 2018년 6월 29일 날 해가지고 전입 확정해서 1억 6천만 원 대항력이 있다 나와 있잖아요. 이 가등기, 이게 왜 소유자들이 이렇게 가등기를 딱 설정하는지 모르겠어. 응? 2020년 6월 18일 날 말이죠. 이게 2020년 아마 오모 씨는요, 신모 씨가 신모 씨 이전에 소유자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소유권이 그 뒤에 두 번이나 바뀌어버리네, 그죠? 두 번 바뀌고 나서 고모 씨가 소유권을 이전 받은 건 동시에 한 달여 후에 한 20일 후에 가등기를 설정해 버렸네. 이 상태에서 가등기 설정되어 있다고, 이게는 제가 66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요, 이런 물건에 대해서 이분이 부동산 중개업소도 방 내놔봤자 방 절대로 안 빠집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등기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해서 나중에, 이 사람 나가면서, 내가 전입신고한다? 그럼 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입신고한다? 그러면 이 가등기가 나중에 본등기 딱 해버린다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물건은 경매로 소유권을 달리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 전혀 없어요. 일반 임대차에서 한다. 만약 일반 임대차다 전입신고 누가 새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본등기 한다? 본등기 쑥 하면 가등기 한다고 싹 본등기 순위가 소급돼 버리거든요? 이랬을 경우 뭐다? 이게 이때로서 소유자가 바뀐 걸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에서 그럼 1억 6천만 원에 돼가지고는요, 일단은 떡 사먹고, 그 다음에 1억 6천만 원을 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한 사람 아니십니까? 임대인. 그 사람한테 소위 내놔라 그러는데 과연 그쪽에서 돈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죽었다 깨나도 이게 일반 임대차 계약에서는 이게 방이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이제 넘어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가등기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말이지요. 여기 나와 있네요. 보시니까 여기 버젓이 인수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지난 66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원은 뭐다? 집행법원의 담당 공무원은 말이죠. 어디에 치중하였다더라? 그러니까 권리분석에 엄청 치중했다 이거지. 그 뭐지? 이거는 말소기준 권리 뭐예요? 강제경매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면 가등기는 뭐예요? 강제경매보다 빠르네? 빠르기 때문에 인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하는데 봐가지고, 인수하는데 과연 인수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진짜로 인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허당, 그죠? 가짜로. 그냥 명목상 형식적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인수한다,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허당은 뭡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인수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에 있기 때문에 인수한다는 것이지요. 그죠? 예. 그런데 일단 이런 경우보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에 있으니까 인수한다더라. 그러면 이게 뭐다? 협의에 의한, 그러니까 직권 말소가 안 되면 협의에 의한 말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협의에 의한 말소도 봐가지고, 해제를 한다. 근데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 이랬을 때 뭐다? 소송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법원으로 또 확정 판결을 받는다. 이게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이게 번거롭다는 것이지요.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로 올라가 보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단감동에 307동 303호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307, 요 등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307동 303호고 여기 가등기가 보면 2020년도 가등기 설정됐거든요. 잠깐만요. 307동 303호가 어디 갔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화면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307동 303호 맞지요?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2020년도인가 가등기가 설정됐단 말이에요.
2020년 가등기 어디가 붙노? 여기, 위에 있네요. 6번 거죠, 6번. 여기 있잖아요, 6번. 6번 가등기가 있고, 근데 일단 말소는 됐어요. 그죠? 예. 6번 가등기 일단 말소는 됐단 말이지. 이것도 매매 예약을 보니까 또 이게 매매 예약 완결. 그죠? 이거는 부동산 등기, 부동산 표시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66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서 지금 뭔 말이야 하시는 분들은요, 이 라이브 방송을 연이어서 쭉 안 보셨던 분들입니다. 이게 계속, 연속성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매매 예약 완결이 이 완결 일자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단지 우리는 뭐 등기 원인인 날 2020년 6월 18일 이걸 기준해 가지고 내가 입찰할 때 보니까 10년이 경과가 되었네. 와, 가등기의 제척 기간은 몇 년이요? 10년이지. 근데 10년 경과됐네. 그럼 내 낙찰 받아가지고 저 가등기 말소 해달라고 주장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야, 매매 예약 완결 일자는 10년 안에 있었다. 이랬을 때 낙찰자 낭패를 본단 말이죠. 그죠?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 66강에서 뭡니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게 아마 뭐 20몇 년 만인가 가등기 본등기 한 26년 만인가 가등기 본등기 버렸어요. 예. 해가지고 일단 낙찰자 소유권 상실한 그런 사례를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가등기는요, 단지, 제척기간이 10년이야. 여기에 탁 피를 꽂히면 안 된다니까요. 매매 예약 완결이 언제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알 방법이 있습니까? 알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 방법이 있으면은, 그런 건 아시는 분들 저한테 이야기해 주지도 않겠죠. 그죠? 대단한 노하우인데 그걸 왜 이야기해 줍니까? 그죠? 일단은 봐가지고요. 6번 가등기는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말소가 됐는데, 말소 사유가 보니까, 요거는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6번 가등기 말소인데, 이게 해제로 말소되는 것 같아요. 해제. 예. 해제로 말소됐는데, 이분이 임차인이란 말이죠. 본인이 낙찰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이전에 한 두어 달 전에 말소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입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보니까,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이게 말소가 되었다 하더라. 그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 해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그럼 이게, 이 당의 경매 진행 중인 요 당시에 소유자와의 관계, 소유자와 어떤 협의해서 이제 말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 일단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일단 말소가 되었다 하더라. 일단 그렇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이제 청주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해제라면 말소됐어요. 막바로 경매 정보조로 넘어갑니다. 2021 타경에 5242, 2021 타경에 2018 타경이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8 타경. 잠깐만요, 이게. 2018 타경이네. 네. 2018 타경에 5242 물건 번호 1번입니다. 네, 이것도 화면을 막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청주 쪽에 요즘 부동산 아파트 값이 어떻는지 모르겠네요. 청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는 별로 지방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서울, 이제 그전에는 수도권까지 생각했는데, 이제 서울 쪽만, 그것도 서울 또 이게 지하철 역세권 있잖아요. 그죠? 그 주변만 일단, 보고 있는데, 제가 그전에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쭉 분석하다 보니까 특정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구미, 대구, 청주도 보니까 완전히 이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청주가 완전히 부동산이 이게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것,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걸 하나의 어떤 표준화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런데 청주시다. 그런데 9,500만 원짜리인데 7,186만 8천 원에 76%에서 낙찰을 받고 일단 사건이 종결이 됐다는 것이지요. 됐는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봐가지고 경매는요 쉬워요. 정말로 쉽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뭐 세상에 뿅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경매하고 태어났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저 학부 때는 뭐 부동산 학을 전공했고, 건대 부동산학과. 그 다음에 또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채권 출신, 채권 관련 쪽으로 일을 하고, 저도 처음에 경매 배울 적에는요, 그 당시 경매 선생님들이 말이죠. 엄청 어렵게 가르쳤어요. 막 칠판에다 완전히 판설해 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경매 배울 적에 회사 돈으로 배웠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그 경매를 알아야 된다가 회사 돈으로 그러니까 학원비를 주더라고요. 근데 봐가지고 또 필기를 많이 해야 돼. 해가 또 회사가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게 실무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이런 경우도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김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일단은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2017년 12월 8일이잖아요. 근데 2016년 2월 달에 대항할 수 있죠. 당연하지. 맞잖아요. 그죠? 대항할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 봐도 배당 종결이, 배당 요구 했네. 했어요. 봐가지고. 또 나와서 이분이 임차권 등기까지 하셨네요. 하셨는데 보니까 가등기 해가지고 떡하니 다 뭐시가 가등기 인수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나와 있는데 봐가지고 과연 이게 이러한 가등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만약에 인수가 된다 들어가면 이런 물건 입찰자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인수된다면요. 이분의 전세금액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인데 만약에 가등기 인수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낙찰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요. 가등기권자 휙 해가 본등기 버리면 낙찰자 소유권 상실해 버린다니까.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얼마? 7,186만 8천 원 있잖아요. 이게 등기까지 했다면 7,000원, 3, 400 정도 이게 그냥 떡 사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선순위에 가등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가서 이 물건도 매각 물건 맹수를 보니까 분명히 가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허튼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 그건 아마 법원에서 이게 면피용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여기는 이거 안 해놨네. 봐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법원은 그래도 청주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담당 경매계장님은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같네. 그죠? 임차권 등기 배당에서 보증금액 전액 배당, 이거는 당연하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나머지 어떤 법원 같은 경우는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고, 본등기 함으로써 인해서 매수인이 때로는 봐서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말이지 또 적어놨거든요. 그럼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 인수한다, 후순위 소멸한다, 요것만 딱 알고 간 상태에서 매각 물건 맹수수를 떡하니 보니까 이것도 분명히 엄밀히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순위 가등기잖아요, 이게. 그죠? 선순위 가등기 뭐냐, 이게 말소기 소멸 기준을 해가지고 이거보다 앞에 있으니까 선순위 가등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래서 여기 경매정보지 보면 인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순위인데, 선순위 가등기다. 인수하는구나. 그럼 안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요. 차 띄고 포 띄고 다 찍어놓으면 하기서 졸 가지고도 장기 둘 수는 있어요. 그죠? 둘 수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심도 깊은 공부를 하시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하죠.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죠? 부자 좋아요. 남한테 구애 안 받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돈 쓰고 놀러 가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양양 낙산사 갔다가 속초, 갔다가 왔어요. 1박 2일 해가지고. 시 갔다 오는 거야, 봐가지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완전히 내가 예를 들어 경매 쪽으로 내가 올인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경매 도사가 되셔야 된다니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더도 덜도 필요 없어요. 6개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그냥 바짝 한 파시다 보면요. 그 정도 수준까지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마 유튜브 방송도 하실 수 있다니까. 맞잖아요. 그죠? 공부를 드립다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공부 말씀드려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이게 말소가 됐다. 이건 또 보니까 보십시오. 서원 계신동에 410호 요것만 기억하시죠. 410호. 계신동 410호 해가지고요. 계신동 410호에서 계신동 410호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계신동 410호죠. 계신동 410호입니다. 가등기가 어디 갔느냐.
잠깐만, 제가 가는 길 아까, 잠깐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6년 8월 29일 날, 2016년, 이겁니다. 이 가는 길. 4번 가는 길. 2016년 8월 29일이잖아요. 이게 일단 말소됐잖아요. 말소구죠. 법인에서 가는 게 했는데 말소됐거든요. 말소됐는데 이것도 한번 해제인데 이것도 경매 낙찰받기 이전에 해제했는지 모르겠네요.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이것도 낙찰받기, 이런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낙찰받아가, 이분 낙찰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늦기를 2019년 3월 25일 날 했는데 1월 15일 날, 그러면 내가 입찰에 의해서 입찰하기 전에 내가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 보시라는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니까, 입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 보니까, 가등기 살아있네. 어떡하지? 골치 아프다. 이거지. 근데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가등기 말소됐다. 이게 해제를 원인이라서 말소됐다. 그럼 대단히 좋은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근데 봐가지고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이 가등기 말소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낙찰받고 나서 이제,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협의해가지고 가등기 말소 서류를 받든지 아니면 만약 상대방에서, 그러면 소송해서 가등기를 완전히 막 박살 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법원 경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다니까요. 뭐가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안 하면 되지 뭐. 맞잖아요. 모르는 거 안 하시면 된다니까요. 모르는 거 굳이 막 그냥 똥까지 피워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모르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는 것만 그냥 우리 게임 하듯이 그냥 입찰 들어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호흡 숨 쉬듯이 말이지 그냥. 내 자금이 얼마 있다면 그거 가지고 뭐 우리 동네 이런 물건 경매 나왔네 하면 입찰 들어가 볼까? 낙찰받기 어려워요. 예? 입찰 들어가 볼까? 그냥 입찰 들어가세요. 낙찰 못 받는다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제 이 법원 경매 또 경매 법정하고 내가 좀 같이 가까워야죠. 가까워야지만 이게 뭔가 이 경매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재테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지 맨날 공부만 하는 거야. 그냥. 사법시험 준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이거 뭐 석박사 논문 쓰는 것도 아닌데 맞잖아요. 그죠? 두 번째 보니까 동부 사건입니다. 이거는 법원의 직권의 말씀입니다. 이게 2014 타경에 481호 해가지고요. 이것도 경매 정보지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타경에 2014 타경에 481호 광진구 능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빌라였습니다. 빌라인데요. 이거는 1차 길라. 와. 1차 길라 해가지고요. 1억 6천만 원에 113%에 훅 나가버리잖아요. 113%에. 자, 그런데 이 건도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런 권리가 있잖아요. 봐가지고 이모씨라는 분이 임차인인데 보증금 9천만 원인데 대항력 있는 걸로 봐가지고 2010년 1월 22일자 압류이기 소멸 기준이거든요. 2008년이니까 당연히 전입신고가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지요. 배당도 보니까 배당 종기일이 2014년 7월 7일인데 여기 보니까 배당이 2014년도 7월 7일날 화면 좀 조정해 드릴게요. 배당 종기일이 2014년 7월 7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분이 2014년도 7월 7일날 배당 요구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이분은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고 단 뭐다 우리가 이렇듯이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했다 배당 신청을 철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 그것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을 철회한다 뭐 안 받을 거야. 난 배당 안 받을 거야. 그죠?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일단 이 건 같은 이것도 보니까 경매 정보지가 말이지 이게 경매 신청을 누가 했는지는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참 제가 보는 경매 정보는 참 마음에 안 들어 봐가지고 상당히 어떤 건 내용이 부실하다. 일단 요건 말이죠. 제가 등기권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데 101호 능동 101호입니다. 능동 101호. 능동 101호 해서요. 능동 101호가 어디 갔느냐. 요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능동 101호지 않습니까? 능동 101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요, 가등기 해가지고요, 2009년 9월 23일자 가등기 5번입니다. 5번 가등기가 말이죠. 예,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5번 가등기가 5번 가등기 말소거든요. 이게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이다. 이게 소위 이제 법원에서 직권을 의해서 말소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이분이 이제 같은 날짜 같죠. 2015년 4월 10일, 2015년 4월 10일, 2015년 4월 10일. 예. 그럼 우리가 이 사건, 이 사례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듯이 임차인이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다음에 가등기가 설정되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 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하던데요.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다. 그럼 봐서 이분이 배당 신청하였다. 배당 신청하였다더라. 그럼 이 뒤에 있는 가등기는 이렇듯이 직권 말소를 동부지방법원에서 말소시켜 주었다더라. 그럼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가등기는 허당이다. 그죠? 이렇게 판단해서 직권 말소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유형의 물건에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요, 대금 납부하신가 당시에 소유권에 촉탁 등기 신청을 하신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한다더라. 말소할 목록상에다가요, 그냥 가등기 집어넣어 버려요. 가등기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서, 야, 이 사람 우리 법원에서는 그 가등기 말소, 직권 말소 안 시켜줘. 그럼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예 지레짐작해 처음부터 그냥 이 선순위 말소 소멸 기준 권리보다 가등기가 먼저 되어 있으니까 이 가등기는 매수인이 일단 부담으로 남겠지. 근데 이건 허당이겠지? 이렇게 해서 지레짐작해가지고 그냥 빼지 마시고요. 그냥 넣어버려요, 가등기. 예.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담당 경매계장이 말이지 그냥 짜증이 날 정도로 말이지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해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해가지고 말이 담당 경매계장이 뭐라 뭐 왜요? 그러면 이거는 저 가등기는 직권 말소가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나 빠져나오면 끝나는 것이죠. 제가 뭐 법원을 모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뭐 몰라서 그랬다는데 어쩔 겁니까? 봐가지고. 그죠? 우리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돼. 지 아는 척 하면요. 잘 안 돼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직권에 의한 말소가 되었다. 직권에 의한 말소, 그죠? 직권에 의한 말소됐고. 또 이제 이번에 이거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거는 확정 판결이에요. 제가 이거 볼 때 환장해버려. 이게. 보시라니까. 이게요. 보시라니까 이거는 보니까 법원에서 직권에서 말소시켜줬다 이거죠. 응? 확정 판결이잖아요. 이거 완전 극과 극을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부 사건 낙찰 받으신 분은요, 담당 경매관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그런데 창원 사건 같은 경우 2019 타경 같으면 뭐 오래된 사건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등기는 모두 확정 판결로 말소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뭡니까? 경매청부지를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사건이고요. 2019 타경입니다. 2019 타경에 1274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숭인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이게 확정 판결이란 말이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 건 같은 경우에, 이것도 아마 참 그런 것 같아요. 가뜩이나 임차인은 말이지, 가등기 때문에 방에 안 빠져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보증금 안 주니까 이분이 임차인이거든요.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이렇듯이 강제경매 신청했단 말이에요. 강제경매 신청.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청구금액 1억 7천만 원이니까, 자기가 하면 전세 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김모 씨, 이분이에요. 왜?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면 알거든요. 대금지금이 또 나와 있죠. 그죠? 제가 아까도 그 사례 하나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대금지금 및 배당기 같은 날짜에 잡혀있다. 이거죠. 그럼 뭐다? 2월 14일 날 낙찰받고 2월 21일 날에 허가 결정일이니까 요때까지, 요때까지 어떻게, 누가 이 사람이 채권 상계 신청서를 법원에 담당 경매계에다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대금 지급하고 배당기를 4월 21일에 같은 날짜 딱 잡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본인이 경매 신청하고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받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세에 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살고 있다. 임차인이 본인이 경매 신청해가지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그렇게 과거를 해봤자 2, 3년 전입니다. 배가지고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임차인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본인이 채권 상계 신청한다면요, 이게. 내 집 마련되고 또 뉴스 보니까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회수 차원에 있어서 경매 물건 낙찰받게 되면 그거는 1주택에 포함을 안 시킨다. 그런 뉴스도 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내 집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물건은 임차인이 들어가 낙찰 받았거든요. 낙찰 받은 상태에서 보니까, 이건 보니까 확정 판결로, 이 가등기가 이제 어느 정도 결정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니까 가등기가 있잖아요. 여기 가등기 있고. 임차인이 전입 날짜가 언제 있는가요? 이게, 자, 정리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김모 씨가 대항력이 있네요. 봐가지고 2016년 12월 5일인데 여기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이잖아요. 2019년 7월 2일이죠. 그죠? 2019년 7월 2일이란 말이죠. 가압류. 근데 여기 보면은, 요것도 이게 가압류인데 이거보다 빠르니까 2019년에서 2016년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죠. 1억 7천만 원인데 배당 종기일, 이때 배당 종기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2019년 11월 13일이죠. 배당 종기일이. 이분 언제입니까? 하루 전날 2019년 11월 12일 날 배당 요구를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특히 뭐다 이제 혹시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간혹 가다가 말이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다가 뭐 무슨 대바람이 불었는지 그냥 그 다음날 후당땅땅 배당 요구 신청을 다시 배당 철회를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시기 전에는요. 법원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 뭐 여기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접수 송달 내역. 이것에 해가지고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였는지, 배당 신청을 철회 신청하였는지, 이런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하시는데, 일단, 요건도 보시게 되면요, 임차인이 전입 확정 2016년 12월 5일이잖아요. 그죠? 가등기 2017년 2월 달이잖아요. 근데 이 가등기 말소는 뭐다? 이게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창원지방법원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님께서는 말이죠. 너무나도 학문 학고파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물건 말소 기준 권리 어떤 거요? 2019년 7월 2일 가압류잖아. 가등기는 뭐요? 가압류보다 빠르잖아. 빠르니까 인수잖아. 그죠?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 이 낙찰 받아가지고 가등권자 이사람 찾아가지고 가등기 말소 서류 달라고 했겠지요. 처음부터 대바람에 그냥 확 가등기 말소 소송 그건 제기 안 하겠죠, 그죠? 말소 가등기 말소 서류 좀 줘보시오. 그래서 못 줘 이랬으니 하니까 그때는 결국 뭡니까? 나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타 들어간 변호사 선임한다고 또 변호사 선임 수임료가 또 발생돼 버려요. 그죠? 수임료 발생되고 또 하나 더 뭐냐면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가등기 자체가 말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 발생이 안 이루어진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 물론 이 건 같은 경우는 채권 상계로서 이제 사건이 끝났지만 만약에 다른 제3자가 낙찰받았을 때에는 대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요 결국은 경매인만 손해보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동부지방법원 사건 같은 경우는 왜 똑같은 케이스인데 제가 사건 이제 따지는 거예요. 왜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직권에 말소시켜주고 이 건 창원 같은 경우는 왜 직권 말소가 아닌 뭐다? 협의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를 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보면요. 602호 숭인동입니다. 숭인동 602호 요것만 딱 기억하시고요.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숭인동 602호 해가지고 이 창원 사건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숭인동 602호죠. 602호입니다. 가등기가 보면 말이죠. 어디 갔느냐. 가등기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일단 6번 가등기는 일단 말소됐어요. 그죠? 6번 가등기 일단 말소됐습니다. 근데 말소됐는데 말소 사유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라.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해가지고요. 강제경매라는 경매로 이제 소유권 넘어갔고요. 상태에서
6번 가등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맨 밑에. 6번 가등기 말해서 뭐죠? 확정 판결이래. 그래서 이게 확정 판결이라면요. 이게 어떤 물건은, 어떤 건 보면은 확정 판결해 가지고요. 사건 번호가 이게 표시가 되는 그런 이 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건 번호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게 수원지방법원 관내 물건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확정 판결에서 이게 가등기가 말소됐더라고요. 근데 요건 지금 제가 수원지방법원에 지난주 금요일 날이니까 4월 7일 날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뭐 대체적으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하루나 이틀 만에 막바로 돈 1,000원만 지급하면 메일로 쏴주거든요. 근데 세계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요, 어떤 법원 같은 경우 막 일주일 이상 2주 정도 걸려버려요. 짜증나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똑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전입 확정하고 가등기 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보니까 가등기 말소는 뭐다 확정 판결에서 말소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한 상태에서 그 판결문이 저한테 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 말씀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연으로 해가지고 판결이 났는지 이게 이래서 이제 보다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좀 알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일단 67강 또 이제 화면을 또 왔다 갔다 해볼게요. 67강 일부 방송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67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7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